안녕하세요. 오도쿠입니다. 오늘 오픈도어가 살짝 반등을 했는데요. 긍정적인 뉴스 기사가 하나 뜨는 바람에 좀 소폭으로 상승한 것 같습니다. 오픈도어에게는 약간 호재로 작용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오늘은 그 뉴스를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 뉴스 기사가 좀 영향력이 있었는지 X에서 수많은 의견들이 마구마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캡처는 하지 못했고 뭐 특별한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들만 캡처해서 오늘 같이 볼 거예요. 오픈도어가 좀 장 이후로도 좀 올라간 느낌이고 진로우는 반대로 좀 많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어요. 진로우한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장 이후에도 좀 내려간 모습이고요. 오픈도어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오픈도어 주가가 보면은 작년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쫙 떨어졌다가 조금 1년 동안 좀 이렇게 소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조금 아직까지는 오픈도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은 점선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때 금액하고 지지받은 시점이 좀 비슷한 느낌이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시장 워낙 요란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업을 평가하는지는 대중 심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상황까지 좀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 나온 기사는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건데 뭐 야후 파이낸스에서 나온 기사고, NAR 이게 부동산 협회인 것 같은데 부동산 업계 지진이 났다고 표현을 했어요. 쭉 보면은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라고 하네요.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간행에 대해 4억 1,8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일단은 수수료 간행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벌금을 냈나 봐요. 우리 트위터 X에서 이 랜스 램버트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부동산 쪽에 무슨 기업을 운영 중인가 봐요. 그 사람이 부동산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나오고요. 이 합의 내용이 해당 분야에 있어서 지진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전통적인 주택 구입 과정에서 판매자가 6%의 수수료를 지불한 후 관련 중개인에게 분배했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6%의 수수료를 뭐 관행처럼 지불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번 소송 결과로 잠재적으로 더 이상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자가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수수료를 이제 법적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행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판매자에게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오픈도어는 구매자 입장보다는 판매자 입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요거가 호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이번 합의가 지난 40년 동안 최악의 수준에 도달하여 개인의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상황에 빠뜨리는 주식 구입 능력의 약화를 폭로한다고 지적합니다. 40년 동안 이어지는 그런 주택 거래 자체가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정책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러한 스트레스가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업계 내의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수수료가 없어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요게 비디오의 대본, 요 라이브에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귀하의 교내는 이번 합의가 주택 구매 과정에서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건지 여기서 설명할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랜스 램버트, 네, 그래서 이것은 업계에 있어서 약간 지진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 방식이 작동한 방식은 전체 수수료의 6%, 약 6%였다고 하고요. 많은 시장에서 3%는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가고 3%는 판매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좀 분배를 했나 봐요. 구매자, 대리인 쪽에 가고 판매자 쪽에 더 가는. 그러니까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수수료를 3%씩 양쪽에 다 줬나 봐요. 그리고 하지만 보통 판매자가 그 비용을 지불했다. 예전에는 또 판매자가 지불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관례처럼 일종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졌다라고 하고요. 이제 더 이상 MLS에 포함되지 않으며 더 많은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총 커미션 파이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승자는 구매자의 에이전트 비용을 지불하고 그 일부를 가져가는 판매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자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의 에이전트 비용을 지불하고 그 일부를 가져가는 판매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오픈도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픈도어에게 좀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느낌이 오네요. 네, 시장 분위기랑 상관없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이 매수 시기다 생각하면서 많은 거를 이제 매수한 상황인 것 같고 판매자가 수수료 전체를 지불하도록 구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이게 잘 모르는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뭐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까지는 왜 이런 게 발생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게 파는 사람은 누구나 그 반대쪽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판매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매하는 사람도 있다. 뭐 판매 측면에 있고 둘 다 지불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짜증날 것이다 라고 하고 이것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방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로가 하락하고 컴파스가 오늘 하락한 것과 같은 많은 주식이 하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업계에 뭔가가 커미션의 총 파이가 줄어드는 걸 보고 이런 것들이 주가가 미리 빠지는 거죠. 때 오픈도어도 관련된 주식이지만 오히려 빠지지 않고 버텼다는 걸 보면 오픈도어에게는 오히려 경쟁이 오히려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시장에서는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아마도 더 많은 소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배경은 주택 구입 능력이 약 40년 동안 볼 수 없던 수준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만에 모기지 금리가 뛰었기 때문에 지금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이는 모기지 금리가 18%였던 80년대 초반 이후 최악의 주택 구입 여력이다. 이 80년대 이후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최악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7% 모기지가 금리가 이렇게 나쁘게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 18%에 비하면. 근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소득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지를 고려하면 3에서 7로 가는 모기지 금리 충격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3%였던 게 7%로 가는 것 자체가
이런 주변 경제 상황에 맞물려서 좀 힘들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실정이고, 우리나라는 7%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고금리 상태긴 하죠. 그래서 경제성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영향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좀 심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경제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커미션을 낮추라는 압력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수수료를 낮추란 얘기죠. 지금 이런 힘들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 대한 에어비앤비에 대한 현지 압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정치 시스템에도 흘러갈 것입니다. 이 정치에도 뭔가 연관이 있나 봐요. 여러분은 이미 제도적 주택 구입자 및 주택 다양한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많은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대중의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업계 중 일부는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한 인터뷰고요. 이 수수료가 폐지됨으로 인해 장기적인 흐름은 일단 진로는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오픈도어는 그런 거래 방식에서 최신 거래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경쟁을 더 촉진시키고 오히려 더 주문을 오픈도어에 많이 할 거라는 얘기죠. 오픈도어도 캐리 빌러가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봐볼게요. 그것도 오늘은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라고 하네요. 커드 러플 위칭 데이, 커드 러플 위칭 데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날은 주가가 장이 끝날 때까지 유동쳐 마치 마녀가 장난을 치는 것과 같다고 하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를 했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았던 것 같아요. 평소 대비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 데이터를 좀 보면 일단 좀 적게 위아래 갔다가 요번에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큰 폭으로 다 팔았다. 근데 이제 주가가 상승한 거 보면 이 많은 물량을 또 다른 기관이 매수를 했거나 했던 것 같아요. 개인이 이 물량을 다 받아 먹진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옵션에 맞춰서 다 갖다 팔았다라고 분위기를 조성을 한 것 같고요. 주가는 어쨌든 기관들이 많이 판 것 같고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매물대도 좀 형성이 됐는데 밑에 없던 이 2불 중반의 라인이 막 살아났어요. 좀 매집을 했던 것 같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들이 많이 샀던 것 같고 좀 치고 올라가면 이 위에 게 또 저항선이 될 수도 있어서 잠깐 위로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본전 심리가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전 오면은 팔고 또 떨어지면 사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때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올라가도 쉽지 않다. 상황은 이 많은 매물대들을 뚫고 쭉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3불 중반 이후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좋죠. 이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은. 오늘 트위터 X 기사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은 뭐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광범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보이면은 캡처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의견이고 그냥 좀 볼게요. 얘가 투자하는 종목은 요 세 가지인가 봐요. 한국 분들도 여기 투자 많이 하죠. 소파이, 업스타트, 오픈도어 다 금융하고 연관이 좀 돼 있고 금리랑 좀 연관이 돼 있는 종목이에요. 대출 업체랑 부동산 업체, 금융, 인터넷, 은행이죠. 이쪽 업체고 다 금리랑 영향이 있고 이쪽에 투자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금리에 배팅한 것 같기도 하고 성향이 내용을 보면 주택 구매 또는 판매에 대한 6% 수수료가 사라졌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이거 아까 NAR이라고 하죠. 약자로는 판매자 그룹과 합의하여 4억 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수수료 규칙을 철폐함으로써 이 가능 자체를 철폐함으로써 획기적인 독점 금지 소송을 끝내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아까 그렇게 좀 긴 기사를 좀 짧게 요약한 내용인 것 같고 이는 오픈도어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판단을 했네요. 이 사람도 그렇고 또 다른 기사 보면 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6%가 필수사항이 아니라 관리적이었다. 애리조나에서는 최소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주에서는 관리적이었다고 하니까 이걸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상황이고 이걸 충분히 조율이 됐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브로커로서 커미션을 여러 번 삭감했다. 자기가 이제 부동산 브로커였나 봐요. 에이전트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6%를 최대한 많이 깎으면서 거래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 같고 아까 그 사람인데 이제는 끝났다고 하네요. 뭐 금리가 인하될 거다. 거의 반은 확신에 차 있는. 그래서 오늘 뉴스 기사 보면 금리가 한 7월로 미뤄진 것 같고 금년에는 3번에서 2번 정도만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우려까지 막 생기고 약간 이런 거에 주가가 막 교동치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 기사들 보면은 아무래도 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기관들도 사람이 하는 거고 판단도 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주가를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것 같고 유럽 중앙은행은 6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미국은 7월로 약간 미뤄진 느낌이긴 한데 6월에 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유럽은 업스타트는 혁신하자. 업스타트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 있나 봐요. 이분 의견은 평균 이상의 거래량과 주가 상승을 보니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초기 증상이죠. 거래량은 주가 상승 거래량에 맞춰서 이거를 좀 요 가격에 사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많으면 또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 상황을 조금 오늘은 겪은 것 같고 현재까지 2,400만 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한 단타가 한 90%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차피 이 하락하는 시장에서 상승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급등하는 거에 돈이 좀 몰리게 돼 있죠. 요 의견은 해당 추세선 위로 회복될 수 있다. 오늘은 2.7불 이상으로 마감되고 월요일에는 8.2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지길 바랍니다. 예상이죠. 이제 다음 주에 또 장이 열리면 그때는 오늘보다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데이터 도어에서 기사가 나왔죠. 캐리일러가 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캐리일러가 바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바로 냈죠. 캐리일러 요 내용을 보면 해석이 안 돼서 요거를
번역을 해놨습니다. 보면 캐릴러가 바로 이거를 뉴스기사 나오자마자 바로 투명하게 얘기를 한 건데, 경쟁과 투명성 선택은 좋은 소비자의 경험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을 하고 수수료 경쟁도 하고 이거를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이 소비자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러한 원칙은 고객이 직접 주택을 사고 팔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의 유일한 플랫폼인 오픈도어에 우리가 구축한 것을 안내했다. 이게 원래는 오픈도어가 추구하는 방향인데 이거에 맞춰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근데 이게 주거용 부동산이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이 플랫폼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생각했고, 이 대표의 얘기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산업 소송이 소비자 오픈도어에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예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었죠. NAR에 대해서 기존에 모건 스탠리나 UBS 그런 거기에도 나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 내용인지 몰라서 그때는 정확하게 짚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그 수수료 6%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대답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었는데, 역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대표가 얘기를 했죠.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데 의존하지 않는다. 이 수수료가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수수료는 우리가 집을 팔 때 지불하는 비용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수수료 때문에 오히려 집을 팔 때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도어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은 집을 빠르게 사고 파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수수료를 받는 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수료 말고 관례적으로 냈던 그런 6% 수수료 외에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삶의 진전을 한 번에 한 걸음씩 추진하는 것이다. 이게 회사 모토죠. 사명인데, 오늘날 미국 주택 소유권에 대한 적극성을 높일 수 있는 문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접근성이죠. 주택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접근성을 훨씬 더 높여줬다. 이 발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비관론자였는데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었는데 오늘 의견을 냈어요. 내가 오픈도어를 들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용감한 리더 캐리 휠러 때문입니다. 오픈도어를 갖고 있었나 봐요. 이번도 캐리가 플로트로 5년 더 유지할 수 있다면 주가는 $25가 됩니다. 뭐 어쨌든 상승할 수 있다. 뭐 희망 상황이죠. 희망상. 우리도 이때 이 정도 금액이면 갖고 있는 수량 곱하기 이걸 곱하면 되니까 계좌 찍히는 금액이 예상이 되죠. 행복회로 있어요. 행복회로. 요 내용은 오픈도어 요금 자체가 9%가 있는데 여기서 원래 커미션으로 그 6%를 받았었나 봐요. 근데 이거 마진율을 좀 높이고 커미션이 좀 줄어들겠죠? 6%보다는. 그랬을 때도 플러스다. 결국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 라고 하는 거고, 굿뉴스라고 표현한 거죠. 오픈도어에게는 유일하게 굿뉴스로 작용이 된 거죠. 부동산 업계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판단을 했지만 오픈도어만 유일하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됐어요. 3월에 보유할 $10 미만의 주식 3개. 예언가죠, 예언가. 오픈도어 그랩 나오네요. 그랩. 요거는 모르는
모르는 회사인데 좀 어쨌든 10달러 미만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겠죠. 미리 사놓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대부분 중개인은 MLS에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이다. 여기가 이제 부동산 시장 데이터 서버인데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이다. 이 MLS는 두 가지 주요 이점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목록과 데이터를 위한 장소, 기본이죠 이게. 수수료를 제공하고 보장하는 방법. 근데 NAR에서 두 번째 이유를 삭제했다. 요 부분을 삭제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NAR이 가장 큰 가치 제한을 파괴했을 수도 있다. 지금 요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조금 요동을 치는 거죠.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MLS에는 목록과 데이터를 위한 그냥 데이터베이스로만 활용이 될 것 같다라는, 거기서 나오는 진로 같은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에이전트로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다 같은 얘기인데 진로랑 오픈도어가 같은 주식은 이 소식으로 인해 하락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나는 구매자가 스스로 요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분리하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캐나다에서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간행입니다. 좀 더 선진국스럽게 바뀌는 옛날 전통 방식을 좀 깨부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좀 부동산으로 치면은 좀 지진이 날 만한 뉴스긴 하겠네요. 오픈도어에게 그렇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이 기사 자체는 엄청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고, 부동산 관련된 것도 같이 캡처를 해놨어요. 부동산 주가 하락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레드핀, 진로우, EXP, 여기 부동산 관련 거기죠. 여기랑 파트너십 맺은 오픈이라고 돼 있죠. 뭐 잠깐 하락했다가 후반부에 반등하는 모습. 푼도어는 그렇게 됐고, 부동산 그룹이 수수료 삭감에 동의한 후 진로 레드핀 하락 뭐 이렇게 돼 있네. 다 부동산 관련된 이런 티커명들인가 봐요. 보면 여기도 역시 같은 의견인 것 같고, 이 업계의 기반인 6% 수술, 판매 수수료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 판매하는데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제가 봐도 미래에는 이런 게 없어져도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게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주택 시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실제로 금리가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래서 저는 캐리의 접근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이 인상되기 시작하면 전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뭐요 내용도 있고, 아무튼 캐리의 접근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캐리의 접근 방식이 나쁘진 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무리하게 했다가 또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되면은 거의 파산이기 때문에 D가 없습니다. 오픈도어는 D가 없어요. 한번 망하면 그냥 바로 망하는 거예요. D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이 바로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막 한 90% 40%도 한 번에 떨어지잖아요. 무섭기 때문에 요 행보를 잘못하는 순간 오픈도어는 나락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뭐 기사 내용에 랜스 램버튼이라고 돼 있죠. 업계 기반이 6% 판매 수수료 없애는 획기적인 거래. 또 다른 내용은
뭐 이런 내용 오프라인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와 협상 상담을 통해 이제 했었는데 소비자가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자한테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에이전트한테는 지금 최악이고, 음, 구매자들은 곧 쫓겨날 거다. 이게 구매자와 판매자의 그 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구매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좋아졌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판매자가 그게 오픈도어도 판매자 입장이기 때문에 좋아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 거기 관련된 뉴스라고 마구잡이 캡처를 해서 일단 올려놓은 거라 사실 정리가 안 된 느낌도 좀 있어요. 이런 내용인데 뭐 정확하게 이해는 못한 내용이긴 하네요. 저 대신 진로를 살펴보는데 구매자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쇼파에서 내가 좋아하는 집을 찾을 수 있어요. 나머지 과정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상, 검사, 현지 시장 지식 등 정액요금 바이어 에이전트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액요금 바이어 에이전트. 어느 정도는 수수료를 정해놓은 데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오픈도어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뭐 오픈도어가 전국을 다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오픈도어에게 물어봤을 때 오픈도어가 서비스하는 지역이라 그러면 이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그걸 모기지로 묶을 수 있다. 이런 수수료 체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게 다 모기지 상승을 불러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도 모기지에 관한 얘기인데 아무튼 모기지론으로 좀 번진 느낌이에요. 얘는 주택에 대한 6% 할인은 모기지 비용을 약 100달러, 월에 100달러를 절약하는 100달러면은 한 1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 하겠네요. 그 정도 절약한대요. 월에. 크면 큰 금액이긴 하겠네요. 조금 적은 금액이고. 구매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용 절감이 아니다. 판매자는 이로 인해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반대로 판매자 쪽에 이득이 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육포로는 많은 곳에 갈래가 아닙니다. 어떤 데는 좀 더 실제로 낮게 책정이 되는데 또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변한 게 없다. 실제로 깎고 있는 데도 있었는데 뭐 이게 뭐 큰 뉴스거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네요. 판매자가 지불을 제한하지 않는 한 집별로 협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따라서 그들은 무표정 상태가 되거나 목록 대리인이 판매자로부터 지불받기 위해 협상함으로 독립적인 대표가 없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구매자를 대표하기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 그 에이전트가 실제로 삐뚤어진 인센티브가 생성이 된다. 뭐 부정이 부정을 낳는 거죠. 어쨌든 이쪽에서 손해를 보면 다른 쪽에서 이득을 취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 결론은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나중에는 또 다른 식의 다른 거를 또 요금을 더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빵꾸 난 부분을 다른 쪽에서 메꾸는 그렇게 다 될 것 같고 어느 순간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조금 지진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다 또 적응이 돼 있게 돼 있죠. 아까처럼 모기지론으로 그런 비용들이 다 몰려가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기사긴 하죠. 어떻게 보면. 음, 상담원 수가 또 줄어들 것이라고 또 얘기하네요. 대부분의 중기업은 부동산 산업이 아닌 부동산 중개인 산업에 속해 있다. 부동산 산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중개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요것 때문에 중개인과 많은 무역협회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의견이고요. 뭐 이렇게 지금 변경된 거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판매자와 대리인은 더 이상 MLS를 통해 구매자의 대리인 수수료에 대해 6%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미리 말할 수 없다. 또 다음 의견은 주택 가격이 100달러였는데 지금은 300달러라면 수수료는 훨씬 높지만 판매하는 데 더 이상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왠지 오픈도어. 테크놀로지 하면 또 오픈도어죠. 프롭테크 기업인데 이거를 염두에 두는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 레드핀에서 의견을 냈어요. 소비자에게 더 나은 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중개인 업체인 레드핀은 고객에게 더 명확하고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변화가 해당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레드핀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네요. 네. 부동산 업계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집이 진짜 많네요. 이 사진만 봐도, 야, 똑같은 집이 이렇게 많나? 야, 이게 신도시처럼 딱 블록으로 돼 있고, 그냥 비슷비슷한 집들이 엄청 많네요. 땅도 넓으니까. 이게 이렇게 주택 수가 많은데, 오픈도어가 4%만 먹어도 어마어마한 수익이네요. 부동산은 사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부동산 중개인이 등록한 주택은 더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절약할 것이라는 생각은 농담입니다. 대리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주택을 판매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부동산 업자를 이용합니까? 그러니까 뭐 대리인 없이도 자기가 판매할 수 있는 모든 루트가 있었나 봐요. 당근 같은 루트인가? 집도 당근에 나오나요? 네. 요런 뭐 이런 자기가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뭔가가 있었나 봐요. 대리인 없이. 얘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어차피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런 대리인을 통해서 팔아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픈도에 대한 장기적으로 매우 낙관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좋다. 그다음에 이 의견은 오픈도어가 결국 이 산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더 좋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수수료 체계 때문에 혼란을 겪을 것인데 이 오픈도어가 결국에는 이걸 정리해 버리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 오픈도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더 커진 느낌이기도 하네요.
시장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압축될 것이라는 오늘의 뉴스가 진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 진로는 무료 리드를 전송하여 브로커 수수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을 전환했다. 이런 식으로 모델을 전환했나 봐요. 여기 진로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했는데, 더 나아가 우리는 이것이 진로의 파이 점유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더 많은 브로커가 업계를 떠나고 브로커 예산이 진로에 지불하여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진로의 파이가 좀 줄어든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요 의견 보면은 자기는 부동산 업자인 것 같아요. 3월이고 올해는 지금까지 나의 해이다. 7회 정도 마감을 했고 8개를 지금 계약 중이고 활성 목록이 3개가 있고 파이프라인에 판매자가 6명 이상 있고 뭐 5%, 5.5, 6%, 8%, 8%, 7%뭐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다 그때그때마다 다 협상을 했다고 하네요. 커미션. 그러니까 지금 커미션은 6%는 관례였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같고 평균 위아래로 조금 이런 게 협상이 됐었나 봐요. 관례상 6%지만 이거 부동산 업자였던 것 같고 또 아까 걔 의견을 들어보면 2001년 신규 매물은 2004년도보다 재고가 좀 감소했고 2020년 신규 목록은 2004년도보다 많았고 재고는 바닥을 쳤다. 신규 착공 건수가 많았었나 봐요 이때. 그러면 2023년에는 2024년보다 새로운 목록이 있고 재고가 증가했다. 2023년에는 신규 번호도 많았고 재고도 많았다. 가장 낮은 신규 등록 건수에서 13% 점프해도 여전히 24년도가 두 번째로 낮은 신규 등록 건수이다. 2024년도에는 신규 매물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고, 네, 오늘 여기까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보면 주가가 당분간 좀 상승을 할 것 같으니 뭐 본전에 왔다고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일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월요일 날 보면은 좀 더 분위기가 정해질 것 같은데 시장은 조정을 받아도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면 또 올라가진 않더라도 약간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은 되네요. 이런 좋은 분위기가 더 하락을 촉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말이고 내일도 주말이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내일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